안녕하세요. 2022년 8월 8일 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 리뷰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면 밑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나오는데요. 현재 주식 원데이 클래스, 투데이 클래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는 거래량을 기반으로 하여 종목 선정하는 방법,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키워드라면, 투데이 클래스에서는 원데이 클래스 수업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매매 기법을 교육하는 것이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투데이 클래스까지 수업을 들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제 자체적으로 만든 책을 또 선물로 드리고요. 그 안에는 저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기존에 돈이 되는 주식을 사라, 첫 주식 기필코 성공하라 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꿀팁들을 그 안에, 물론 이제 강의 안에 다 녹였습니다. 강의 안에 들어갔던 내용들을 그 책 한 권에 다 녹여서 수록을 했기 때문에 페이지가 대략 270페이지, 280페이지 정도 나오는 그런 좀 두께가 있는 책입니다. 칼라로 다 제본을 했고요. 보신다면 아마도 주식을 하는데 왜 그동안 나는 주식을 이렇게 했을까? 왜 저 자리에서 샀을까? 왜 저 자리에서 팔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 궁금했던 부분들을 다 풀리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주식을 했구나, 너무 많은 걸 배우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진짜로 주식하는 데 있어서 꼭 배워야 돼, 그리고 지도해야 될 부분들만 이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들어가셔서 이제 연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세 종목이 있는데요. 세 종목 중에서 이노시스가 2연상이 나왔고요. 한창 바이오텍은 3연상이 나왔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오늘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애플페이 국내에 도입한다 라는 소식에 오늘 급등을 하면서 이제 오후에 보시면, 이제 분봉을 보시면 오후부터 이제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분봉으로 이제 보는 건데요. 5분봉으로 보더라도 수급이 오후에 없던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됐는데요. 길게 본다면 요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때였죠. 이때 바로 작년 7월에 대량의 거래량, 거기가 이제 고점이었고 그 이후로 쭉쭉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거래 대금 388억이 터지면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동안 정말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거래량 없이 이 종목을 관리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됐다가 오늘 좀 급하게 매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항상 상한가 간 종목들은 그 다음날 시초가 매매 충분히 가능하죠. 아마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한가만 보더라도 매매를 안 하면 안 했지 손실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손실로 나온다 하더라도 손절 라인 짧게 잡고 간다면 수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8월 5일에 갔던 종목들 한번 볼까요? 분봉 본다면 이렇게 갭이 뜨면서 시작은 했지만 살짝 밀렸죠. 그러면서 이제 요 라인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손절 라인을 어느 정도 잡고 갔다면 수익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0% 이상의 수익이 좀 나왔던 그런 구간이었고요. 한창 바이오텍은 뭐 자리를 주지 않아서 그냥 안 했을 수도 있겠고, 이노시스는 짧게 수익이 좀 가능했을 것 같아요. 뭐 요 라인에서 본다면 짧게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구간이었죠. 단타 매매는 매우 다양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계속해서 상한가 말씀드릴 때는 시초가 매매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초가 매매 외에도 다양한 매매법이 있죠. 그래서 투데이 클래스에서는 단타에서 확률을 높이는 그런 매매법도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는 차트를 참 많이 보는데,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감을 떠올린다. 뭐 책을 쓰는 작가라든가 뭐 그런 유명하신 분들, 뭐 노래를 작사나 작곡하시는 분들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트들을 보면서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매매법이 뭐 시장에 없는 거일 수도 있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뭐 있는 거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너무나 다양한 매매 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매 기법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나에게 맞는 그런 매매법을 몇 개만 마스터한다 하더라도 손실은 짧게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제 오늘 영감이 하나 떠올라서 지금은 이제 그 매매 기법을 검증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바로 쓸 수는 없죠. 쓸 수는 없지만 확률이 90% 이상 나와준다면 누군가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매매법 한번 써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그런 거죠. 손절을 얼만큼 잘하느냐. 손절한 이후에 그 종목이 급등을 하더라도 절대 아쉬워해서는 안 된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일정한 기준을, 그렇지만 뭐 고리타분한 어떤 기준, 유도리 있게 하는 건 맞겠지만 그런 기준을 잘 잡아야 그런 확률은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물론 기준만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차트를 보면서 그런 패턴을 눈에 익히는 그런 연습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제 오늘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영감이 떠올라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아는 매매 기법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아는 그런 매매 기법을 쉽게 또 접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뭐든 간단한 게 답이 될 수 있다. 답은 우리 가까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강의도 준비를 했고 실제로 그게 적용이 되는 모습을 봤는데요. 너무 말이 좀 길어졌네요. 어찌됐든 다양한 매매 기법을 저는 이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확률이 높은 그런 기법을 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코이즈 한번 볼까요? 코이즈가 이제 상한가 간 이후에 장기평선 돌파는, 그러니까 요 종목을 보면 지금 차트의 모습은 다르지만 한국정보통신도 요런 모습으로 이제 상한가를 갔죠. 검은색이 241선, 남색인가요? 베이지, 무슨 색이죠 이게? 네, 똥색? 네. 순간 또 생각이 안 나서 또 엔진 낼 수는 없고, 네, 아무튼 요색, 네, 요색, 똥색으로 갈게요. 똥색이라고 하니까 격이 떨어진다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똥색이 이제 400일선인데요. 400일선, 241선을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다. 코이즈가 그런 모습이었죠. 이제 밀렸고 이제 400일선 똥색에 이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모든 차트가 뭐 요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패턴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코이즈가 오늘도 한번 시세를 주고 왔습니다. 충분히 요 종목 매수 타점 잡아볼 수 있었죠. 그래서 요 종목 봤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왔을 그런 자리였고요. 위메이드 맥스 이제 이번 주 게임 관련주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메이드 맥스는 오늘 좀 밀렸지만 뭐 나쁘지 않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위메이드 맥스 말하면서 미스터 블루라든가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또 뭐가 있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홈센터 홀딩스는 갑자기 또 생각이 났네요. 이렇게 떠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홈센터 홀딩스랑 보강 산업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런 섹터로 좀 넘어왔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게임주 얘기하다가 그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게임주 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지난주부터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RF셈이 뭐 요런 모습이었고요. KPF
오늘 또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를 본다면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던, 사실은 일요일에 제가 로봇 관련해서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이렇게 준비까지는 해놨어요. KPF가 이제 로봇 관련주죠. 보시면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크게 갔던 종목이 에브리본, 좀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로보스타, 뭐 요렇게 오늘 뭐 대장으로 움직였던 애는 에브리본이 크게 좀 가는 모습이었죠. 링크 제니시스도 이제 오늘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뭐 계속해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상한가로 넘어가서 또 보면 크라운제가, 카스텔바자 이제 241선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요 구간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고요. 아스플로, 유일 로보틱스는 이제 요 구간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딱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래꼬리 29,950원, 제가 요 종목은 29,900원을 지지하는지를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자 라고 했는데요. 이제 하루 이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더 본다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요 종목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8%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는 좀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성안이 지금 단기가열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와줬고요. 제닉도 오늘 좀 상승이 나왔네요. 9길 신동. 그래서 오늘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터넷은 뭐 계속해서 지켜보세요. 빼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종목을 좀 넣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좀 교체하면서 여러 종목들을 보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위니아 에이드도 좀 더 계속 지켜보시죠. 이 종목은 좀 저점을 이제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더 흐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무기술도 나쁘진 않습니다. 11선 지지해주는 모습이고, 그렇죠? 요 라인인데요.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지만 저는 일단은 빼겠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빼는 종목들이 그 다음날 급등하는 거 잘 아시죠? 일단 흐름이 나빠서 뺀 건 아니고요. 다른 종목을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욕심에 이 종목을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뺀 종목들 집중적으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 2000은 프로가 될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꼬리들 계속 나오고 있죠. 저는 분명히 윗꼬리, 앞전에 윗꼬리 잡아먹으러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일정한 가격대만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준다면 저는 지금의 자리도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나는 1차 매수만 할 건지 2차 매수까지 할 건지 손절 라인 정해서 들어간다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설사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매매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새롭게 가지고 온 종목이 우리산업입니다. 우리산업을 보시면 우리산업 홀딩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좋죠? 저는 너무 좋아서 우리산업을, 너희 산업도 아니잖아요. 우리산업입니다. 바로 우리의 산업. 우리산업을 보면 패턴상으로 보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모아가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역시 손절은 좀 필요하죠. 몸통을 기준으로 하느냐, 나는 꼬리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고요. 만약에 꼬리 기준으로 한다면 폭이 너무 크죠. 거의 10%고 요 라인으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15,000원을 이탈하면 일단은 손절하자. 15,000원에 온다 하더라도 그 추세가 깨진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더 기다려. 그러다가 이제 물리고 10% 가면 더 못 팔고 15% 가면 더 못 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존버하거나 물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짧게 잡고 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 타점이겠죠. 저는 이 종목은 내일부터 매수 타점 잡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너희 산업도 아니고 우리 산업입니다. 그리고 너희 산업 홀딩스도 아니고 우리 산업 홀딩스는 차트의 모습이 너무 좋다.
그래서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사실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던 종목들 내려간 종목 있습니다. 물론 있기 때문에 이제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라이브 방송하면서 국전약품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은 자신 있게 지금의 자리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빠지진 않았는데요. 또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다올이었습니다. 다올 인베스먼트를 좀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고, 그렇죠. 오늘 좀 올랐습니다. 1.51%. 결국은 자신 있게 말을 하더라도 빠질 수가 있고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름의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단 하나, 손절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매수 타점이다 라고 하는 자리에선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된다는 거죠. 다만 손절 정하고 그 라인에 오면 과감하게 또 정리를 하고, 다시 그 종목이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 판단이 되면 다시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게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산업은 지금부터 이제 내일 모레부터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겠죠. 다만 만약에 내일 음봉으로 크게 떨어졌다, 사면 안 되겠죠. 하락이 멈출 때를 좀 기다렸다가 그땐 사야 되겠지만,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한다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산업 홀딩스는 좀 강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동안 강하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약간은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자신있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하루에 한 종목들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게 맞던 틀리던 또 통계를 내면서 저 역시 차트를 보는 눈을 좀 확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 홀딩스는 약간은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고 뭐 지금의 자리에 무조건 매수하자 이런 관점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흐름 보면서 스스로 이제 확신을 또 갖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늘 상한가 간 종목 3종목 말씀드렸고요. 지켜볼 종목 3종목으로 줄였고, 이제 우리 산업을 한번 내일 모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주말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흐름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위에 부분인데요, 다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